예, 오늘도 하루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하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동아방송대학교 백현주 교수,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그리고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윤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 반장이 경비원 분들한테 저도 이게 사실인가 의아스러울 정도인데 죽은 꽃을 갖고 와서 살려내라. 아니 경비분들이 무슨 데이비드 커버필드 같이 마술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차를 해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예. 한 경비를 보고 있던 분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1년 전에 아파트 반장이 됐던 그 아파트의 반장이 갑자기 오더니 그 옆쪽에서 가지고 왔던 다시 들어가는 카네이션 꽃을 들고 와서 이 꽃을 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내 차가 더럽네. 이 얘기는 뭐냐? 가서 내 차를 닦아라.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이런 그 차를 닦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건 봉사 차원에서 닦은 거다. 예, 이렇게 세차는 경비원들이 봉사 차원에서 닦아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경비를 보셨던 분들이 과연 그 봉사를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분이 이 꽃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 꽃을 살려내는 거는 이제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외의 일들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 최근에 이제 경비 보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그 폭력 사건이나 폭언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뭐 종로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사건이 연이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아파트가 워낙에 많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경비원 되시는 분들이 입주민에게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인 경우에는 경비 반장입니다. 경비 반장이 무슨 힘이 있길래 이렇게 했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 반장은 이 완장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경비원에 대한 생사 여탈권, 해고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또 근무 태만, 근무 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비 반장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분은 아파트 주민의 반장인 대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자치회.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관리가 주민 자치형이 있고 예. 또 관리 위탁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형태는 아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주민 반장을 통해서 한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경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요구를 상당히 거절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사실은 경비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비 업무는 말 그대로 아파트 경비원이 원래 이제 공동주택법상 해야 될 업무는 말 그대로 경비예요. 보안이라든지 시설 점검, 외부 사람 침입인데 지금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대부분 아파트 그렇지만 택배 업무라든지 아니면 주차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들 더 신경. 또 분리수거를 할 때 보면 경비원은 분리수거 진짜 하시죠. 힘들어요. 네네. 사실 분리수거는 보조 업무입니다. 보조 업무인데 어쩌면 보조 업무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비원들이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은 아마 분리수거,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 맡겨놓으면 밤에 와가지고 택배 찾으러 가고 이러거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차나 꽃 이런 거는 아예 업무도 아닙니다. 저거는 시켜서는 안 될 부분인데. 저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세차를 경비분들이 한다는 얘기는 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런데 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비하시는 분들을 공사장으로 이 땡볕에 이 더운 여름에 이게 지금 창원에 어느 아파트라 예. 그러는데요. 이 아파트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부족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도로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경비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경비원 20명이 이 그대로 노동을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뭐 아직 구체적 내막은 왜 저걸 하게 됐고 어떠한 경위로 하게 됐고 뭐 급여가 더 갔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계속 얘기지만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노동 인부를 뽑아야지 경비원을 저를 시킨다는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 아파트 측은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가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면 업무도 아니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아니라서 이게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지만 예. 사실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라는 것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 중에서 대표성을 띈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쿨하게 아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경비원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돌아오는 후폭풍들도 적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상 때문에 일단 내가 참고 하고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시키니까 하는 거지. 안 하면 혹시 나가라고 할까 봐. 이 경비 바로 사실상 그거죠. 이게 표준 근로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3개월마다 이렇게 그 네. 계약을 합니다. 원래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아까 제가 생사 여탈권이라고 했지만은 근로 계약서 상에 근로 시간, 근무 장소, 근무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예를 들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65세 이상, 심지어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은 뭐 음료수가 더우면 같이 음료수도 나눠 마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웃 사촌처럼 말씀을 나눠보면 굉장히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에게 신세지기 뭐 혹은 짐이 되기 싫기 때문에 내 일을 하겠다라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지금 숙고를 하고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들의 노년기의 모습도 맞아요.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좀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계약서도 문제가 충분히 되지만 가장 또 큰 문제는 이 계약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직접 경비원을 뽑지 않습니다. 중간에 용역업체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되면 용역업체의 관리도 받고요. 대표회에도 관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일 절대 못합니다. 아, 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합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맞아요. 이게 신분 자체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그 조금만 받고 우리 근로기준법상 봤을 때는 4시간 일을 하면 30분 상 쉬도록 돼 있거든요.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쉬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지금 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쉬는 경우도 보면 난리가 나고 쉬게 되면 쉰다고 해가지고 앉아있는 게 쉬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차를 시킨다든지 엉뚱한 일들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경비를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건물 경비를 보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65세 이상 되신 맞습니다. 분들이고 다 예, 예. 이교대예요. 이교대라는 건 뭐냐면 하루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출근하면 그 다음 날 아침 8시가 돼야 퇴근이 가능한 건데 밤샘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강상의 이 피로감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문제는 이게 이분들의 취미가 아니라 생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앞에 두고 사실상 어떤 적절한 근로 계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생계를 앞에 두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열악함을 알고 갑질을 한다는 건 이루 말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얘기는 사실상 공정하지 않은 계약 행위를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미담을 하나 들었잖아요. 아파트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계셨던 분이 계셨고 이분이 암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암으로 그만두게 되었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이 아이를 돌보느라고 암이 있었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2천만 원을 갖다 드렸다. 이런 우리가 미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경비를 보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100건의 사건이 있으면 한 건의 미담이 있을 뿐이지 99건은 계속 이 갑질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오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계속 구조적으로 반복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자를 위한 사회 또 우리가 4대 악근절 이야기하지만 진짜 악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예. 가져야 한다는 예. 거예요. 4대 보험에 가입해 줘야 되고 예. 근무를 하면서 예. 이 산재 당했을 때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왜곡돼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글쎄요, 정말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 인생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